네, 이데일리 TV입니다. CJ ENM, 대웅제약, LG 이노텍, 대한항공, 인터파크, 녹십자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대한항공, 녹십자, 대웅제약, CJ제일제당, 빅히트, 인터파크, 원익 IPS, LG 생활건강을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DLENC, 스튜디오 드래곤, 듀산 퓨얼셀, 대웅제약,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인터파크, LG 생활건강 들어가 있고요. MTN은 코미코, 셀리버리, 대한항공, 신라 SG, 빅히트, 효성첨단소재, 삼성전자, 인터파크까지 담은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세요? 예. 삼성전자가 포진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너무나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되든 SK하이닉스가 되든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는 이 특징주가 개별 종목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겹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역시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중에 핵심은 대한항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시장이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코스피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당장 내일도 1000포인트를 찍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일장 특징주에 있는 총 상위 종목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특징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 대한항공도 오늘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뭐 내일 중으로 1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코스닥 굉장히 강합니다. 1.4%대 상승 993.94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종목 분석 좀 해보도록 하죠. 특징주 3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대한항공인데 지금 대한항공이 지난해 참 힘들었습니다.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항공주가 모두 다 힘들었죠.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여객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그로 인해서 각 기업들은 기업의 인수 합병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힘들게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면서 기업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시행해 왔고 올해도 3조 규모의 유증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에 따른 자금 조달과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 계속해서 유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재무 구조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화물 운임이죠. 참고로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운임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다수가 조선을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이후로 이제 바뀐 게 하나가 있다면 비행기를 이용한 화물 운임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화물 운임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수익도 각 항공사가 크게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러한 가운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대략 1,000억 원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죠. 그리고 재무 구조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조금 더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국면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항공은 결국에는 주가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나왔고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도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항공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객 수요 또한 회복이 된다면 대한항공은 이제 또 화물 운임이라고 하는 것과 여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가가 장중에 1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눌림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 눌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세가 강하게 나온 국면에서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35,000원 정도까지를 한번 보시고요. 신규로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조금은 눌림이 발생을 해서 28,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세를 나타냈잖아요. 오전장에서는 13% 넘는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 유상증자 권리락에 지금 급등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겠죠. 사실 단기적으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또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예.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누가 항공사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쉽게 전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리락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저도 그거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면 다른 모든 기업들도 다 올라갔어야겠죠. 그게 아니니까 대한항공은 지금 실적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수 효과나 권리락 유상증자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실적 부분까지도 같이 좀 얹어지면서 이런 급등세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지금 조선주도 꽤나 좋습니다.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LNG,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또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참고로 조선사 같은 경우 지난해 실적과 수주 물량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목표치에 다 다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덕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전년 대비 5배 정도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선사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 주가는 크게 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조선사가 남겨져 있는 한 가지 과제, 재무 구조를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완전히 개선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선사가 사실상 2000년대 이후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였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장이 열리게 되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값싼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물론 그것이 2015년 정도 이후로 다시 한번 한국의 기업들에게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현금 흐름은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개선과 실적 개선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 해운, 운임 또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에 대한 미래 전망은 저는 분명히 밝다.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5년, 10년 정도를 보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예전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8,000원이에요. 비록 지난해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진 이후로 주가가 많이 회복은 했지만 무언가 모르게 주가의 흐름이 시장과는 매우 상이하죠. 결국에는 시장과 비슷한 흐름 수준으로 맞춰갈 겁니다. 꽤나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국면 대략 28,000원 이 정도면 참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국면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대략 45,000원 정도까지도 저는 대우조선해양이 갈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대우조선해양 지금 국면에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 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 가치는 분명히 발현을 예. 할 종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분명히 재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45,000원까지도 또 기술적 분석까지도 조금 네.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예, 빅히트인데 사실 저는 매우 좋지 않게 봤던 종목이었어요. 이유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모에 따른 수혜를 정말 크게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예. IPO 시장이 크게 화랑을 놓였고 그쵸. 구석에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 최상단에 위치를 시켰고 그에 따라 기업과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걸 얻었어요. 자금 조달. 하지만 주가는 애석하게도 이후로 상당 부분 밀렸습니다. 지난해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빅히트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 전부 다 비슷한 흐름이었죠. 공모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후 주가 흐름은 셋 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빅히트가 최근에 네이버와 지분 스왑 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1월에 BTS의 컴백도 있지만 BTS의 컴백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BTS가 컴백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와
지금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만 임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주가가 지금도 꽤나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이 정도 가격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전에 공모 이후로 상장이 되어서 초반에 매수하신 30만 원 이상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올라오는 시점에 약간은 비중을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최대한 가지고 간다면 BTS 컴백 끝까지만 여러분들이 빅히트를 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빅히트는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 조금씩 정리하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엔터 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BTS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황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주가 예. 그리 좋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SN 같은 경우 보더라도 네.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가 지금 못 갔단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매 관리 비용이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 단기 순이익이 현저하게 낮은데 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배당이 얼마만큼 선정될 수 있고 주주 가치를 극명하게 보이는 한 가지 지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단기 순이익이 크지 않은 기업들, 그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오로지 중국인 것 같아요. 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튈 수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엔터주는 아직도 쳐다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관망의 시선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 심리를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또 종목 분석해 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